대한민국 자체도 재생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단단하지 않으면 외국이 부르는 값대로 재생에너지를 사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총선이 정말 호주에서 2022년에 했던 것처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주와 영국의 기후선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호주 같은 경우에 2022년 총선에서 거의 뭐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막 이렇게 전방위로 해가지고 정말 기후선거 붐이 일었다 이런 거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영국은 약간 제 생각과 달리 정말 애매한 것 같으나 한때 심지어 기후 회의론자에 가까웠던 존슨 총리도 뭔가 이제 기후가 요게 좀 나한테 득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정책을 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호주 얘기부터 갈게요. 요새 분위기는 또 조금 그때랑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일단 총리 지지율도 조금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이 지점에서는 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네. 자 기후 선거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총리가 새로 취임을 했는데 그 후에 실제로 정책 진전이 있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도 약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살짝 식었다 그때보다는 이런 이제 보도도 제가 봤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번째 해주신 질문을 먼저 답해 볼게요. 네. 네, 그거는 역시 그 물가의 이슈가 코로나가 한창 있을 때는 호주의 리저브 뱅크죠. 중앙 그 은행에서 금리 세팅을 하잖아요. 네. 그게 2% 아니면 더 낮았어요. 근데 현재는 그게 4% 넘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주는 금리는 그거보다 1-2%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중산층 가계부가 엄청 힘든 시점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푸틴이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략하면서 가스 프라이스가 막 2-3배로 올라가고 네. 호주는 한전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국제시장의 가스 프라이스 인상이 바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가계부가 힘들어졌는데 에너지 요금이 엄청 또 2-3배가 더 뛴 거예요. 호주 연방 총선은 내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호주 뉴스를 들으면 올해 1월부터 거의 장관들이 하는 프레스 컨퍼런스 거의 캠페인 원조예요. 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의 지난 1년에 얼만큼 그런 전기 요금을 낮춰주는 정책을 써서 성공했다. 막 그런 내용으로 지금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큰 영향이 끼친다는 거를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정책이 지금 이행되고 있냐?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전략 시장, 전략망 그런 연관된 사업들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그렇게 높은 신규 사업은 국비로 서브시디나 아니면 굉장히 확고한 레귤레이션 시그널이 있어야지 사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2022년 기후 총선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조 단위의 투자를 10년 아니면 20년 단계로 하겠다는 거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사기업이 더 안심을 하고 그쪽으로 투자하고 계속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그 법에 변화가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아주 필요한 이상 그런 걸 손을 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호주의 토지의 전력망의 700%까지 가능하다는 한국은 좀 부러워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국민들이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미래 하나의 스토리구나라는 게 점점 주입이 되고 있는 거죠. 영국이 요새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네. 네. 아까 뭐 이제 존슨 총리, 제가 막 칭찬했던 존슨 총리도 뭐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수낙 총리가 지금 다 뒤엎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제 톡으로 보내드렸죠, 그거. 우리로 치면 국회 기후특위
같은 곳의 위원장이 기후를 약간 거의 부정하는 그런 식의 사람이 거기 됐다. 막 이런 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도 다시 리셋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그 나름 그들 어떤 선거 전략의 하나로 뭔가 선명성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건지. 영국 그 약간 정치 환경 보면 워킹 클래스는 그 2010년부터는 보수 당의 약간 정부가 됐을 때부터는 생활 인생은 힘들어지는 계기였어요. 왜냐하면 뭐 복지도 매년 자르고 내가 다닐 수 있는 뭐 도서관인지 뭐 수영장인지 뭐 점점 없어지고 블루 컬러 사람들 계속 점점 더 힘들게 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지 계속 생각하는데 이 보수당 나라티브는 처음에는 이민 때문이었다. 이민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의료 시스템도 쓰고 뭐 복지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는 없다. 그럼 이제 브렉시트는 큰 이슈가 된 거고 특히 보수당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뭐 정치인들은 이 기회가 잡아서 일단 이제 브렉시트 되고 나서는 정치적인 문제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계속 싸우고 무슨 브렉시트 될 건지 뭐 EU랑 무슨 뭐 관계할 건지 또 우리나라 이제 성공하게 될 거야. 근데 바로 성공하게 안 되니까 계속 EU 찾아야죠. 그런 거 안 되니까 싸우고 보수당은 정부인데 거버닝 할 수 없는 당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나크 정리돼도 자기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딱 원하는 정책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기후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자꾸 리셋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보니까 이제 뭐 노동당은 뭐 45% 하고 보수당은 뭐 20%로 떨어졌고 자기 생각은 뭐 계속 그대로 하면 뭐 어쨌든 칠 건데 근데 약간 이제 사람 특히 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때문에 뭐 영국에서도 뭐 전기값, 가스값 또 바로 올라가고 뭐 사람들이 원래는 뭐 1년에 에너지 값은 500파운드였다가 이제는 뭐 2000파운드 뭐 4배, 4배 뭐 5배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영국은 그래도 노스시에 뭐 북해는 거기 뭐 기름 좀 있긴 있어요. 좀 남았어요. 우리 이제 값 내려야 된다. 근데 값 내릴 수 없는 이유는 그린 뭐 정책들 뭐 이 법들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또 이제 영국에서 이제 또 뭐 다시 기름 만들면 우리 기름 이제 또 싸게 뭐 살 수 있을 테니까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인데 근데 이 약간 일반인이면 뭐 약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가면 뭐 어쨌든 약간 인기 끌어 있을지 않을까 약간 불만 있는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택틱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 의식이 기후 의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뭐 멸종 저항이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좀 별로 없나요? 사실 이제 영국에서 약간 기후 변화는 중요한 이슈라고 사실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출근 못하면 약간 짜증이 나요. 이것 때문에 사실 Extinction Rebellion은 계속 이야기 만드니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거 하면서 이 일반인 약간 짜증나게 만드니까 또 안 좋은 영향이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이슈가 되고 뭐든 신문으로 나오는데 계속 안 좋게 나와요. 보통.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한 방에 뭔가 다 사회를 갑자기 바뀔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없다. 그런 마법, 매직봉 이런 거는 없다. 그런 것 같아요. 호주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쨌든 기후 선거 특히 치렀고 근데 최근에서 약간 주춤하는 이런 분위기 있는데 이제 기후 선거 그럼에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정권이 바뀌어서 합법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재생에너지의 그 전환을 위해서 체계적인 과학이랑 경제적인 모델링을 근거로 베이스로 정책과 국비 투자의 계획, 블루프린트를 설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방정부 공무원, 클라이밋 체인지 그 부서에 있던
전문가분들이 기후 변화를 부인했던 정권이 너무 오래 있으면서 다 공무원을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자들이 없어지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빠른 스피드로 체계적인 굉장히 기후에 좋은 정책을 이행을 하고 싶은데 인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한 3,000명 정도를 빨리 리크루트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후가 중심적인 총선을 치르고 그게 중요시 돼야지 정말 이 모든 이코시스템이 기후 중심적으로 한 사회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고 호주는 한국보다 모든 게 다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지금 이런 정책 때문에 2030년 별로 오래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2030년, 2040년에는 호주는 재생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단단히 있는 나라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호주는 지금 뭐 화석 연료를 한국에 서플라이하는 좀 중요한 네. 그런 경제 파트너잖아요. 근데 이 경제 파트너가 점점 재생에너지라는 서플라이어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 그 수출 중심적인 경제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쓰시려면 대한민국 자체도 재생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단단하지 않으면 외국이 부르는 값대로 재생에너지를 사셔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저한테 솔직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총선이 또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있을 중요한 국회잖아요. 이 기회를 정말 호주에서 2022년에 했던 것처럼 나 정치 별로 관심이 없고 그 판에 들어가기 싫어. 하지만 나 기후에 대해서는 심각성도 알고 되게 뭔가 중요한 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특히 기득권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총선을 자기 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정치판이라는 게 늘 변화가 있지만 기후를 중심으로 하려면 민주주의의 역할이라는 걸 좀 다시 생각할 정도의 큰 그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저는 호주 기후 선거를 체험하면서 느꼈어요. 제임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시종 영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부러워요. 훨씬 어떤 이렇게 제도적으로나 이런 게 훨씬 우리보다 탄탄한 것 같아서 네. 뭔가 한국에서도 기후총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비스름하게라도 갈 수 있을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약간 경제 뭐 걱정하니까 일단은 이 튼튼한 거기 약간 미래 그린 경제 기초적인 언론 만들어야 사람들은 그래도 믿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린 에코노믹 스트래티지 그거 첫 단계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정치인이면 그거 이용하면서 그 국민들한테 받을 수는 있고 이것은 제대로 된 기회다.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가면 이런 기회가 있다. 정치인 혼자 앞으로 가면 의미가 없고 또 약간 뭐 일반 시민도 뭐 이렇게 뭐 우리 이거 원하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서로 계속 뭐 영향 미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과정이죠. 그거 물론 뭐 완벽한 세상이면 뭐 내일은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계획이 있다. 그다음 이제부터는 뭐 이제 뭐 석탄 석유 안 쓸 거고 뭐 재생에너지 쓸 거라고 뭐 그거 완벽한 희망인데 그런 거 그렇게 뭐 빨리 바꾸기 힘드니까 어쨌든 답답해도 이거 과정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앞으로 뭐 2걸음 해도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뒤로 갈 거예요.
변화가 너무 빠르면 싫어하는 사람 무조건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런 현실 안에서 그래도 이런 변화 이루고 싶으면 계속 이런 이야기 해야 되고 이런 이슈 만들어야 되고 사실 사람들이 매일매일 뭐 뉴스에서 뭐 신문에서 읽지 못하면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계속 약간 핫한 이슈 만드는 역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지난한 과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 드디어 해냈어라고 해도 또 다시 또 막 한 걸음 이렇게 뒤로 물러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방향성이 맞다면 묵묵히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두 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약간 한국, 뭐 호주 관계 생각하면 물론 뭐 호주도 이런 그린 트랜지션 해야 되고 뭐 호주만 아니라 뭐 다른 아시아 나라들 다 해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거기 뭐 헤비 인더스트리 제일 잘 된 나라는 두 개 있어요. 중국 있고 한국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때문에 많은 나라는 사실 중국 서플라이 체인 이제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옵션 있으면 그거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그래도 뭐 그린 스틸 뭐 빨리 개발하고 그래서 한국은 이 기회 이제 잘 잡으면 엄청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시아 쪽에서는. 네. 이런 이야기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제임스의 입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걸 보고서 국민들이 저 사람한테 한번 표를 던져볼까? 뭐 이렇게까지도 연결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역대급으로 오래 녹화를 한 것 같네요. 네, 오늘 두 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